안녕하세요. 엑셀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금 출납부를 만들어 보겠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 날짜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한 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는 날짜를 입력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입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번 셀에 날짜를 입력을 할 건데 보통 날짜는 그 2021.1월.1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얘가 날짜로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문자로 입력을 하게 돼요. 엑셀에서는 그 날짜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어떤 계산을 해야 되냐? 내가 한 달 동안 10일간 일을 했다면 1일에서부터 1월 1일에서부터 1월 10일까지 일을 했다면 이게 며칠인지를 계산해서 어떤 급여를 지급하거나 혹은 10개월 동안 제가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넣어놨는데 이 10개월 동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날짜를 해서 365분의 뭐 x 해서 계산을 한다거나 계산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럼 숫자로 인식을 할 때 어떻게 입력을 해야 날짜이면서 숫자일까 라고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픈을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하거나 슬래시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도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연도 빼기 하이픈 월 하이픈 1 하이픈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돼요. 자, 하이픈 대신 슬래시 사용해도 똑같이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A2번 셀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하이픈 1 하이픈 10 엔터. 자, 했더니 뭔가 좀 셀이 늘어났죠? 늘어나면서 보기에 오른쪽 정렬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A1번 셀을 살짝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력을 하면 아무 셀 서식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문자의 경우 왼쪽 정렬, 숫자의 경우 오른쪽 정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숫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래시 대신 하이픈 대신 슬래시를 이용을 해서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슬래시 1 슬래시 10. 제가 조금 전에도 1월에 0을 입력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도 0을 입력하지 않고 2를 써서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변하는지 엔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를 통해서 입력을 하지만 입력된 결과값이 써지는 것은 하이픈 형태가 똑같이 입력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 보통 날짜는 숫자 키패드에서 입력을 하는데 슬래시가 편하다 하시는 분은 슬래시 쓰시면 되고 하이픈이 편하다 하시는 분은 하이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0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력이 기입이 됐죠. 그래서 또 하나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2021년에 20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21 슬래시 1 슬래시가 아니라 저는 하이픈을 쓰네요. 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맞게 나오죠? 그럼 1900년대는 어떻게 하냐? 네, 알아서 잘 입력을 해줍니다. 99년 1월 1일 어때요? 똑똑하죠? 네,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주의할 점이냐? 우리가 연 하이픈 월 하이픈 1의 규칙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이 규칙을 안 지킬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월 하이픈 1만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1 빼기 10 엔터. 어떻게 됐죠? 네, 월 1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숫자 입력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형태예요. 왜냐하면 연도는 보통 1년 단위로 파일을 만들기 때문에 굳이 연도를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이 많아서 네,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저희가 입력해야 되는 부분, 여기도 01월 띄고 011을 쓴 게 아니라 011-10 하고 엔터를 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똑같이 01월 띄고 11 해서 엔터를 딱 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은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물품을 판매했는데 일자별로 몇 개 혹은 얼마의 금액만큼을 팔았는지 정리를 할 때 엑셀의 기능을 가지고 그 정리를 할 때 만약에 어떤 곳은 숫자로 입력이 되고 어떤 곳은 문자로 입력이 되었다면 이게 계산이 착오가 생기게 돼요. 결과값이. 그래서 동일하게 넣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얘네들을 가운데 정렬을 하면 알아보기가 쉽지 않죠. 네, 이럴 때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물론 못하게 날짜만 들어오도록 막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 추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는 월 -1을 넣었다면 이번에는 연도를 빼고 넣었다면 이번에는 일자를 빼고 넣었을 때 어떻게 될까? 21 빼기 1이라고 엔터를 치면 1월 20일이 되네. 잠깐만, 어떤 예제를 써야지 얘가 20일 빼기 1 했는데 머리를 나름 썼네요 얘가.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반대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월일 이런 것들을, 연월일을 21년도 빼기 왜 맞게 나오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어로 해서 됐다.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99 빼기 1 했는데 네. 사실은 99년 1월 1일을 넣고 싶었는데 얘는 제대로 들어갔죠? 네, 넣고 싶었는데 제가 1을 빼고 넣은 거예요. 일자를. 예, 그랬을 때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를 그럼 내가 다시 넣어주지 뭐. 99 빼기 1 빼기 1이라고 이제 제대로 넣게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때 얘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썼을 때 그 날짜를 쓴 첫 번째 경우에 이제 날짜 형식이 정해지는데 그 형식을 계속 가지고 가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월일이 써져 있는 이 부분에 21 빼기 12 빼기 21이라고 적어주더라도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월일이라는 형식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엔터를 치더라도 그 형식을 계속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죠. 중간에만 다른 형식이 나오는 경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원래 셀 서식이라는 곳을 가서 바꾸셔야 돼요. 원래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자, 셀 서식에 가보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해서 YY 이렇게 써졌네요. 그래서 월이 먼저 나오고 하이픈 뒤에 연도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잠깐 설명하고 가면 자, M이 3개 있잖아요. 이 원래 M이라는 것은 월을 의미를 하는데 M을 하나만 쓰면 1월일 때 그 1로 표시가 됩니다. 0을 쓰지 않고 한 자리로 표시가 돼요. 물론 12월은 그대로 표시가 되겠죠. M을 2개를 쓰면 두 자리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01, 02, 03 이런 식으로 앞에 0을 표현해서 두 자리로 딱 맞춰주게 되죠. 3개를 쓰면
월을 영어로 변환을 해서 세 자리만 표현해 줍니다. 4개를 사용하게 되면 그 플레임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3개, 4개는 저희는 쓸 일이 없겠죠. 하나나 2개를 보통 사용합니다. 자, Y는 2개를 쓰면 4자리의 연도를 2자리만 표기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개나 4개를 쓰면 3개를 쓰거나 4개를 쓰면 4자리로 표현을 해줍니다. 왜냐면 3자리는 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형식은 이런 형식이잖아요. 자, 이 형식은 연도가 맨 앞으로 와야 되겠죠. 이걸 수정을 해보면 연도가 앞자를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가 4개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것은 하이픈 그리고 0, 1이어야 되니까 M을 2개 하이픈 다음 일자는 뭐냐 아래쪽에서 컨닝해도 되겠죠? Y, M, D 네, D로 사용합니다. D 이렇게 사용을 하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자, 지금 보시면 보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뭐 다른 형태로 하고 싶다 월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굳이 다 써도 되지만 아래에 있는 거 클릭하셔서 딜리트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을 2자리로 할 거니까 M을 2개 그리고 글자 월을 써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큐패드 부분이 눌려져서 다시 월 하나 떼고 DD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원래는 글자에는 이렇게 쌍따옴표를 앞뒤로 넣어줘야 되는데 네, 우리는 여기를 보고 제대로 나오면 쌍따옴표를 안 했는데 또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안 나온다 그러면 잘 살펴봐서 글자 뒤에 앞뒤에 쌍따옴표로 묶어주면 되는데 쌍따옴표 안에 있는 글자는 그대로 표시를 해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위치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쌍따옴표를 MM에도 묶게 되면 이 MM도 그대로 표시해라 라는 뜻이 되어서 MM월이 되겠죠. MM은 월을 나타내는 어떤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글자의 그 M에는 쌍따옴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칸이 굉장히 적을 경우에는 글자 대신 슬래시 이용해서 표시하기도 하고 또 M을 하나만 쓰고 D만 하나만 써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대로 하실 수가 있고 네. 아래에 있는 것 중에 골라도 되고 이건 사용자 지정이고 또 날짜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날짜에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보면 별 표시 되어져 있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기본 형식 두 가지예요. 짧은 형태, 긴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네 YYY 다시 MM 다시 DD로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복잡하죠. 되돌리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셀 서식에 들어간 거고 실제 문서 작성할 때는 셀 서식에 들어가지 않고 잘 되어져 있는 서식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자, 그 기능이 무엇이냐? 자, 우리 잘 되어져 있는 것 선택을 하셔서 서식 복사라고 있죠. 위에 서식 복사를 한번 눌러줍니다. 서식 복사를 눌러주면
이 부분이 기준이다 라는 뜻으로 녹색 점선이 빙빙 돌고 있으며 마우스에는 붓이 따라다닙니다. 자, 이때부터는 아무데나 누르면 안 되겠죠. 그 자리에 서식이 지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식 지정할 곳 그 셀에 가셔서 클릭. 어때요? 맞게 됐죠?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도 셀 서식 클릭해서 서식 복사, 셀 서식이 아니라 셀을 클릭해서 서식 복사, 바꾸고 싶은 거 드래그하여 손을 놓으면 이렇게 바뀌었네요. 하나 안 바뀌었죠? 이 안 바뀐 거는 우리가 직접 입력했기 때문에 바뀌질 않는 거예요. 다른 곳은 날짜로 다 잘 입력이 됐는데 이 부분은 날짜로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날짜 값이 아니라서 오른쪽 전열이 돼버렸네요. 이런 경우는 다시 써도 되고 위에 있는 1월 10일 똑같은 날짜니까 이거를 복사를 해도 되는데 체육핸드를 이용해서 끌어내리면 일일이 추가가 돼요. 일일이 추가되죠. 자, 이럴 때는 컨트롤 눌러서 다시 내리는 방법과 자동 채우기 옵션을 이용을 해서 변경하는 방법이 있어요.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는 방법은 일씩 증가가 되는 방법이고 셀 복사를 눌러준다면 복사가 되어져서 10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짜 입력하는 것만 했는데도 정신이 하나도 없죠. 자, 날짜를 통한 이야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드래그해서 하나만 남겨놓고 삭제. 제일 위에는 점으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삭제. 자, 오늘의 날짜는 1월 10일이죠. 자, 21년 1월 10일 아래 칸 A 3번을 클릭을 하시고 얘는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는하고 1월 10일 들어있는 칸을 클릭을 해서 A2가 서지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더하기 100. 오늘부터 100일 후는 며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1월 10일 이후에 100일은 4월 20일이 되겠네요. 1000일은 1월 10일 클릭을 하시고 더하기 1000 엔터. 그러면 2023년 10월 7일이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엑셀은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이 날짜가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날짜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구나 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1월 10일 마우스 오른쪽 해서 셀 서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자, 일반으로 가서 확인을 누르면 44,206일이에요. 여기는 저희가 100일을 추가했기 때문에 44,306일이 되겠네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일반 확인 맞나요? 네. 그 다음 이 셀에는 저희가 1000을 더했잖아요. 그러면 45,206일이 나와야 맞겠네요. 셀 서식 일반 어때요? 네. 엑셀은 오늘의 날짜를 44,206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44,206일로 써주면 우리는 며칠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변환을 해서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날짜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그 날짜는 엑셀을 스프레드시트를 만들면서 날짜는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숫자 형식으로 만드는데 어떤 기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언제로 잡았냐면 1999년
1900년 1월 1일로 잡았습니다. 기준을. 그 학자들이. 자, 그래서 이 1900년 1월 1일이 1일이에요. 일반 확인. 그렇죠? 1900년 1월 2일이 2, 1900년 1월 3일이 3 부터 쭉 세서 2021년 1월 10일이 되면 44,206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날짜 사이에는 빼기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날짜 21년 1월 10일. 그 다음 뭐 태어난 날을 적어도 되고, 혹은 뭐 결혼한 날짜, 혹은 누구의 생일, 혹은 뭐 학교에 입학한 날, 여러 가지 날짜를 적어주면 빼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1월 1일로 해보면 보고, 자, 오늘의 날짜가 더 크겠죠? 큰 숫자에서. 제가 지금 방향키로 위로 올렸어요. 방향키로도 가능합니다.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빼기. 자, 2000년 1월 1일. 엔터. 하면 저희는 이런 숫자가 나오길 바랬는데, 그 어떤 날짜 형식으로 나왔죠? 이 엑셀이 날짜와 날짜 계산이니까 날짜겠거니 하고 서식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라서 저희는 셀 서식에 가서 뭘로? 일반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0일까지는 7681일이라는 그 날짜 기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 값을 사용하다가 블록 지정을 잘못하여 쉼표 스타일로 해버리면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값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경우에 바로 되돌리기를 해도 되겠지만, 되돌리기를 할 시점을 놓쳐버렸다면 블록 지정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날짜, 네, 첫 번째 있는 거 선택된 채로 확인 누르시면 네, 날짜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날짜는 사용하시다가 의문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드디어 현금 출납부를 만들어 볼 건데, A열은 이미 이제 날짜에 형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 클릭하시고 오른쪽 누르셔서 삭제. 오른쪽을 누르면 다른 판들이 이렇게 당겨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예제 파일도 당겨졌죠. 지금 보시면 밑으로 살짝 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사용하시다 보면 그 넓이를 넓혔잖아요. 저희가 이 높이의 간격을 넓혔잖아요. 근데 현금 출납부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쓸지를 모르겠죠. 계속 써야 되잖아요. 5줄을 쓸 수도 있고 100줄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먼저 넓혀 놓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A와 1 선택하셔서 1번과 2번의 경계, 2번과 3번의 경계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반 정도 넓혀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을 풀어주시고 가운데 정렬도 미리 하셔도 되는데, 예, 그럼 이제 글씨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가운데 정렬은 추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출납부.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표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한 칸에 하나씩 딱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이 좀 편한데, 엑셀은 셀을 합칠 수는 있어도 나누기가 안 돼요. 나눠버리면 셀 주소 값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누기가 안 돼서 합치기를 사용을 하면서 표를 만들어야 돼서 이렇게 별도의 표가 나와 있을 때는 가장 많은 것을 먼저 표현하고 그 위에 작성을 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시는 게 하나의 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팁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 저교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계산해야 되잖아요. 가만있어봐. 현금 출납부와 초기 잔액의 하나를 한 칸이 필요하고
여기랑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 띈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세지 마시고 삽입과 삭제가 자유로우니 대충 아무데나 하나 선택을 하셔서 5번에다 하겠습니다. 그냥 적으시면 돼요. 부족하면 삽입하고 남으면 삭제하면 됩니다. 저기요.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작성을 해볼까요? 자, 1월 1일은 일단 다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1월 1일은 1 빼기 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잔액 1 빼기 2 2일까지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쉼표는 나중에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이랑 입력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작성을 해 놓으시고, 자, 일자 위에 하나의 셀은 줄여줍니다. 이렇게 줄여주시고, 지금 여기에 기간, 그 옆에 칸에 2021년 1월분 작성해 주시고, 지금 좀 넓혀 주셔야 되겠네요. 저교를. 수입 윗칸에 10만원. 이거 나중에 다 수식으로 바꿀 겁니다. 지금은 칸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먼저 작성을 해보시고, 자, 여기서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현금 출납부와 초기 잔액의 사이를 띄워줘야 되니까 2번 행에서 2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삽입 한 줄을 확보하고, 초기 잔액, 수입합계, 지출합계, 현재 잔액. 자, 일자 부분 좀 넓혀주시고, 저교 넓혀주시고, 수입 지출 잔액 비고를 넓힐 건지 줄일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만큼이 한 장인지 안 보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파일의 인쇄 잠시 다녀옵니다. 파일의 인쇄. ESC 키를 누르거나, 예, 화살표 뒤로 가는 걸 눌러주시면 줄이 하나 나와 있죠. 자, 초기 잔액부터 현재 잔액까지 드래그하여 넓혀줍니다. 벌써 넘어갔네요. 넘어간 채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여기 좀 넓어야 되거든요. 숫자를 좀 써야 돼서. 쉼표. 괜히 들어갔다 나왔나봐요. 점선 안 보이게 할걸. 네. 자. 자, 그 다음에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만큼. 초기 잔액부터 현재 잔액 숫자까지 블럭 지정해서 테두리에 세모 버튼 누르신 다음 모든 테두리. 아래쪽은 여기까지가 한 장이네요. 그죠? 자, F열이 끝이니 아래쪽으로 가셔서 이 점선의 이 부분 선택하셔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마우스를 떼지 말고 여기서 끝나잖아요. A1번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내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래서 일자 칸에서 마우스를 떼시면 내가 원하는 만큼 블록 지정이 됩니다. 이쪽에서 아래로 가버리면 계속 내려가서 어디가 어딘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땐 컨트롤 홈. 자, 다시 F열. 비고가 F열이니까 F열을 눌러놓고
마우스 휠로 살살살 내려가다 보면 첫 번째 점선에 요 칸, 요게 마지막 칸이겠죠? 이쪽에서 드래그로 쭉 누른 채로 쭉 올라와서 계속 누르고 있으면서 일자로 다시 내려와서 마우스 손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테두리 눌러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한 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좀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출납부. 현금 출납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1번에서부터 F1번까지가 한 장이 됩니다. 한 장으로 맞출 거예요, 저희가. 여기 넘어간 부분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설정해서 한 장으로 넣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없다 셈 치시고 A1번부터 F1번까지 드래그하여 블록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줍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글씨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죠. 자, 떨어뜨리기 전에 먼저 키워줍니다. 원하는 만큼 키워주시고 굵게. 우리 그 문서에 있는 경우처럼 예제처럼 하려면 더블 클릭하셔서 현금 사이에 커서가 들어가게 한 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엔터. 더 띄워야 되나? 5번씩? 뭐 이렇게 다시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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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되돌리기 한 번, 두 번 눌러서 네, 그 원래대로 만들어 주시고 좀 더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셀 서식에 가면 맞춤 탭이 있습니다. 맞춤 탭에서 가로 부분만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가로가 가운데 정렬로 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가운데 정렬을 눌러놨기 때문이죠. 이걸 눌러보시면 맨 아래에 균등 분할 들여쓰기라고 있습니다. 균등 분할. 균등 분할은 글자를 균등하게 분할을 해서 현자가 여기 오고요. 부자가 여기 오고 나머지 금, 출, 납, 부를 딱딱 맞추는 거예요. 자, 원래는 저희는 들여쓰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들여쓰기가 0인 채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이게 딱 돼 있죠. 첫 자와 끝자를 양쪽 끝에 놔두고 그 사이의 범위를 벌려서 네, 동일하게 벌려서 배치시키는 것이 균등 분할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자, 그래서 저희는 들여쓰기를 넣어주셔야 돼요. 얼마만큼 넣어주느냐? 넣어주고 부족하면 숫자를 더, 아니다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숫자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5부터 시작을 합니다. 5에서 엔터. 여기서 내 눈에는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시 들어가셔서 7 정도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 잔액 색깔 있죠? 전체 블럭 지정을 좀 하고 갈까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전체 블럭 지정을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버리면 현금 출납부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원래대로 바뀌어버려요. 가운데 정렬로. 그러면 3번 행부터 우리 얼마 많지 않으니까 블럭 지정 해놓은 곳까지만 드래그 하거나 뭐 넘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가운데 정렬 귀찮으니까 가운데 정렬 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좀 줄여야 되겠죠. 2번 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 알아서 적당량 줄이시면 돼요. 자, 초기 잔액, 수입 합계, 지출 합계, 현재 잔액 컨트롤 누른 채로 일자, 적요, 수입, 지출, 잔액, 비고 같이 한 번에 적용을 하려고 해요. 똑같아서 다시 블록을 풀 때는 아무데나 딸까. 초기 잔액, 수입 합계, 지출, 현재 잔액
첫 번째 범위 할 때는 컨트롤 누르시면 안 돼요. 컨트롤 눌러버리면 다른 곳 클릭되었던 이 부분까지 같이 부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초기 잔액, 수입 합계, 지출 합계, 현재 잔액 할 때는 컨트롤 누르지 말고 블럭 지정하시고, 두 번째 범위 시작할 때부터 컨트롤 누른 채로 일자 적용,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자, 색을 눌러서 진한 색으로, 초색이 어떤 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한 색으로 눌러주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자 색은 흰색. 흰색으로 했을 때는 글자 자체가 살짝 얇아 보이는 현상이 있어서 굵기하고 보통 같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굵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곳 클릭하여 블럭 풀고, 저희는 여기 수입, 지출, 잔액 이 부분에 숫자를 계속 넣어야 되는데, 숫자 있는 부분만 쉼표 스타일 해주면 우리가 아래쪽에 숫자를 계속 넣으면서 계속 쉼표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열 범위로 쉼표를 눌러줄 텐데, C, D, E 부분 그 열 블럭 지정을 한 후 쉼표 스타일을 눌러줍니다. 이때 쉼표 스타일은 그 셀에 숫자가 들어있을 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글자 들어있는 부분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상관이 없죠. 쉼표를 이렇게 눌러주고, 자, 아래쪽에 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여기 내리니까 어디가 뭔지 하나도 안 보이죠. 어디가 뭔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요, 제가 여기 월계랑 누계를 하려면 일자와 적요 부분을 병합을 해야 되고, 이 부분 대각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잔액과 비교란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의 경우는 뭐 칸이 두 개씩이니까 사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칸이 엄청나게 많고 복잡한 경우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봐야 되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 사용하느냐, 틀 고정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요. 기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죠. 막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프시죠? 그런데 뭐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다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에서도 틀고장이 나오면 또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도 또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너무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듣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문서에 들어있는 어떤 기능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자, 그래서 틀 고정을 할 건데, 이 틀 고정을 할 때는 내가 선택한 어떤 셀을 기준으로 위쪽과 왼쪽 틀을 고정을 해줘요. 그냥 흘려 들으세요. 흘려서.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노란색을 한번 줬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 따라 하시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의료 구입에 커서를 두시고 이러면 또 따라하는 얘기인데, 보기에 틀 고정에 가서 틀 고정을 눌러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안 합니다. 저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틀 고정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위쪽으로 생긴 이 틀 고정은 우리가 아래로 내려갈 때 적용이 되는 틀 고정이에요. 아래로 내려갈 때는 이 틀 고정이 되어져 있는 윗부분은 그대로 표시하고 여기 아랫부분만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이 의류 구분에 왼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되어져 있는 틀 고정은 우리가 우측으로 이동이 될 때 이쪽 부분은 그대로 표시되고, 이쪽 그 오른쪽 부분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이 좀. 네, 이렇게. 어때요? 컨트롤 홈. 틀 고정을 취소하는 방법은 보기에 틀 고정에 가면 틀 고정 취소. 똑같은 자리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틀 고정은 어디를 클릭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문서들은 대체적으로 아래로 길게 되어져 있는 문서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문서는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디까지 보여지면 되냐면, 일자, 적요, 수입, 지출, 잔해, 여기가 보여지면 돼요. 그러면 그곳에 아래 칸을 클릭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셀을 선택한 곳에 윗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위쪽을. 자, 보통은 아래쪽으로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표현이 제가 서투네요. 아래쪽으로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행으로 지정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행으로 지정을 하면 이 행의 위쪽 줄, 요 줄을 기준으로 틀 고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자 적용, 요 부분이 계속 보여지겠죠. 자, 그러면 7을 클릭을 이건 따라 하셔야 됩니다. 7을 클릭을 하시고, 보기, 틀 고정, 틀 고정. 다른 메뉴가 있죠? 첫 번째 행 고정, 첫 번째 열 고정이 있는데, 이건 워크시트, 요 표의 첫 번째. 저희는 요거 누를 거예요. 네. 첫 번째 행 고정은 요 첫 번째 행, 현금 출납부 이 글씨가 고정이 된다 이 소리예요. 첫 번째 열 고정은 첫 번째 열, 여기가 고정이 된다라는 뜻이어서 거의 이 부분은 쓸 일이 많진 않더라고요. 틀 고정만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 고정. 그럼 아래로 내려보면 어때요? 이제 일자, 적요, 수입, 지출, 잔액이 계속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맨 아래, 이거 한 장이 되는 맨 아래 이 부분이 홈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두 개가 되겠죠? 글씨를 써서 채우기 핸들로 위로 올리면 글씨까지 따라가요. 뭐 상관은 없겠죠. 월계.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 누게 쓰신 후에 또 내가 별도로 블럭 지정하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신 후에 월계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각각 편안한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채우기 핸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 후에 채우기 핸들 하면 내가 한 만큼 이렇게 병합이 따라갑니다. 자, 이쪽은 한 번에 한 번에 4개의 칸을 블럭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대각선은 위쪽이 리본 메뉴에 없어요. 그래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테두리. 테두리 중에 대각선. 대각선 모양을 누르시면 되고, 대각선을 없애야 되겠다. 다시 한번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요 안에서도 돼요. 대각선이 있을 만한 부분에 다시 클릭하면 없어지고, 편한 방법, 본인이 사용하기에 나는 이게 더 편안하다 라고 하시는 그 기능 사용하시면 됩니다. 확인. 색만 회색으로 칠해주면 되겠죠. 블럭 지정 월계에서부터 해주신 후 세모 버튼 누르셔서 채우기에 세모 버튼 누르셔서 적당한 회색 부분 색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다 됐죠? 자, 이제 우리가 틀 고정을 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뭘 잘 보셔야 되냐? 이 번호를 잘 보셔야 돼요. 6번에서 바로 19번이 갔다라는 것은 틀 고정으로 지금 안 보이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방금 써놨는데 어디 갔지? 다시 써. 1월 1일, 전월 2월 뭐 이렇게 다시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자, 이제 미리 보기 한 장 맞추는 거 하고 와서 나머지 안에 기능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중간에 점선이 있어서 네, 계속 시선을 계속 끌고 있네요, 이게. 저만 그런가요? 자, 파일, 인쇄. 언뜻 보면 이게 하나가 다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뭐야, 세 장이네, 세 장. 어떻게 세 장이 됐지? 아, 여러분은 두 장이죠? 저 그림 때문에 그렇구나. 다음 페이지. 저 그림 때문에. 다음 페이지. 네, 이렇게. 네. 저는 세 장. 여러분은 두 장. 아, 저 이거 맞추기 힘드네요. 잠깐만요. 얘가 있으면 맞추기 불편합니다. 자, 새 시트에 가서 얘를 옮겨놓고 좀 이따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가서 파일에 인쇄. 자, 그럼 한 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저도 두 장이 되었네요. 한 장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맨 아래 현재 설정된 용지라고 되어져 있죠? 이거 눌러보시면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예, 실제 크기로 인쇄를 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한 페이지에 시트 맞추기. 이거 문서 자체가 한 장짜리일 때는 이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두 장이 될 수도 있고 10장이 될 수도 있어요. 1월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쓴다면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이걸 한 시트에 맞추기 해버리면 세로의 길이를 한 장에 맞춰서 가로가 완전히 좁아져요. 그래서 저희가 쓸 거는 뭐냐,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 이 한 페이지에 모든 행 맞추기는 저는 아직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 문서를 제가 만들질 않아서 이거 써본 적이 없고, 가장 많이 쓰는 거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 그래서 가로 열을 한 장에 맞추도록 폭을 설정을 해라 라는 뜻인데, 이거는 뭘 이용하냐면 그 확대 축소를 이용을 해서 해요. 100%라면 문서 자체를 90%, 80% 이렇게 줄여서 맞추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은 이거 눌러놔 보세요. 전 아직 페이지 설정 들어가서 하나 확인하고 다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배율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100%죠. 제가 현재 설정된 용지를 눌러서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를 누르면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면 얘가 어떻게 바꿨나요? 96%로 바꾼 걸 볼 수가 있어요. 96%로 바꿨고, 여기 라디오 버튼이 원래는 여기에 눌러져 있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얘가 자동 맞춤, 너비를 한 장으로 해라. 높이는 비워뒀죠. 비워둠으로써 두 장이 될 수도 있고 세 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한 장 이렇게 눌러버리면 가로 세로를 모두 한 장에다 넣어라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여백 부분을 좀 줄여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내용이 많을 때에는 글씨가 줄어들면서 너무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여백을 좀 설정을 하는데, 이 여백도 페이지 설정에 가서 여백을 내가 수동으로 줄 수도 있으나 그 아래에서 두 번째 마지막 사용자 지정 여백, 다른 글씨가 적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거 누르셔서 뭐 기본, 넓게, 좁게가 있죠? 그 중에 좁게를 눌러줍니다. 자, 좁게를 눌러줬더니 좁게 바뀌면서 왼쪽으로 딱 치우쳐져 있네요. 이때는 이제 가운데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가운데로. 페이지 설정. 여백. 페이지 가운데 맞춤 누르셔서 가로 체크. 이거 지금 이거는 매번 쓰는 기능이죠. 페이지 설정에 여백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 그래서 하나의 기능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이 나오더라도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아마 뭐 5강,
뭐 10강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런 부분은 자동으로 습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 자, 그럼 가운데로 예쁘게 같이요. 그럼 ESC 키 누르거나 화살표 누르셔서 뒤로 나오시고, 자, 요거 다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좀 더 필요하죠. 넣어야 될 게. 자, 시트 2번은 필요 없으니, 여러분은 없지만 필요 없으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 영구히 삭제됩니다. 협박하죠. 삭제. 그 다음에 시트 1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저희는 1월분을 하고 있잖아요. 더블 클릭하셔서 1월로 바꿔줍니다. 왜냐? 2월도 작성하셔야 되고 3월도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트 이름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한 장 이상의 시트를 쓰실 때는 이름을 꼭 변경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2021년 1월 진하게 얘는 왼쪽으로 가는 게 보기에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 좀 작성을 해주시는데 여기 부분만 작성을 해주세요. 선을 도형을 좀 그려놓을게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만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근데 요것만. 왜냐하면 잔액은 저희가 계산식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지도록 계산식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한 대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봐요. 날짜가 안 맞네요. 5일이 하나 더 있구나. 컨트롤 C, 컨트롤 V. 아직 작성이 덜 되신 분은 일시정지 누르시고 마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쪽에 있는 거 이거 다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61,000원 여기도 지워줍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전부 다 계산식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료 구입에 이 잔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져야 되냐면 자, 전월 2월에 10만원이 있죠? 이 전월 2월이라는 것은 전월, 저번 달에서 2월이 됐다, 넘어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남은 게 10만원이 남은 거죠? 예, 그게 넘어왔습니다. 지금 10만원이 있는데 의료를 구입했어요. 39,000원에. 그럼 10만원에서 39,000원을 빼야 되죠? 근데 여기를 그렇게 잔액에서 지출만 빼버리면 이 셀 자체에 지금은 지출이 들어있지만 다음번에 사용할 때는 수입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1월에 이 파일은 2월에 다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요. 복사를 해서 데이터만 지우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칸에는 수입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지출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요거에 수식을 하나 만들었다면 우리가 채우 캔들로 내려야 할 거잖아요. 근데 잔액 빼기 지출 해버리면 이쪽도 잔액 빼기 지출만 해요. 잔액 빼기 지출만. 그래서 수입을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잔액의 수식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남아있는 윗칸의 잔액 더하기 수입 빼기 지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 구입의 잔액칸 클릭을 하시고 는 계산을 해라 라는 뜻이죠. 잔액 내 윗칸 남아있는 잔액에서 빼기 비어있지만 이 줄에 수입이 있다면 더해라. 어우 더하기인데 잘못됐네. 더하기 커서 다시 할까요? 이해수식이 는 잔액 더하기 표시 눌러줍니다. 그리고 네 줄의 수입 다른 줄의 수입 하시면 안 돼요. 네 줄의 수입 칸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요 셀에 값이 있다면 더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빼기 지출 엔터 채우기 핸들로 내려줍니다. 이때 모든 칸을 다 내려놓으시면 채우기 핸들로 그래도 돼요. 그런데 162만 6,250원이 계속 써져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작성하시고 채우기 핸들로 필요한 만큼 내리시면 돼요. 작성하시고 어때요? 맞게 되어져 나왔나요? 오른쪽에 있는 값하고 네, 맞게 되어졌죠. 자, 살펴보면 더블 클릭 해보시면 이 칸 더하기 요 빨간색 더하기 보라색에 있는 건 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10만원 더하기 0 없는 건 0이라고 생각해요. 빼기 39,000원 해서 값이 61,000원이다. 자, 그 다음 칸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채우기 핸들로 내렸더니 원래 있던 칸에서 한 칸씩 다 밀려서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61,000원 더하기 158만원 빼기 빈칸. 그래서 더해져서 값이 164만1천원이 되었다. 예, 계산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위치한 윗칸에 있는 잔액 더하기 자기 줄의 수입 빼기 자기 줄의 지출 이렇게 수식이 모두 잘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초기 잔액은 요 값이겠죠. 이 값을 써주는 게 아니라 연결을 시키면 돼요. 어떻게? 는 10만원 클릭하고 엔터. 그럼 잔액이 15만원인데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15만원으로 바꿔주시면 15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곳, 참조하고 있는 모든 곳은 값이 다 바뀌게 되겠죠. 10만원이 맞구나. 다시 바꾸면 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12월에 다 했다라고 서류를 정리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네, CD가 방금 불구하고 네, 변경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갑자기 영수증 하나가 튀어나와서 12월께 데이터가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잔액이 바뀌겠죠. 그 잔액이 바뀜으로써 각각의 데이터들이 다 바뀌게 될 테니까 값들이.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하면 뭐 잔액만 바꾸더라도 싹 바뀌더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수입의 합계는 요 수입의 합계 요거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수식을 만들 때는 이번 달만 사용할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다른 데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 두 개만 더하시면 안 되고 이 라인을 다 더해 주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걸 다 더해라. 지출은 요 안에 있는 거를 다 더해라. 지출 합계는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희는 월계 누계가 있기 때문에 월계를 작성해서 연결시키면 되겠죠. 월계, 수입의 월계, 지출의 월계를 연결시키면 돼요. 자, 그럼 월계, 수입의 월계. 여기서는 는 해가지고 하면 곤란하죠. 계속 몇 개를 해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합계, 자동합계 기능 이용을 합니다. 자동합계.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숫자가 여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값을 못 가져오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내가 다시 드래그 해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드래그 하기가 좀 곤란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서 이 꼭지점 요 부분 혹은 요 부분
이 둘 중에 마우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바뀔 때 눌러서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범위가 맞는지 확인. 범위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엔터. 지출도 마찬가지인데 지출도 자동 합계 눌러서 쭉 보니 네, 여기까지 왔네요. 이것도 대각선이 될 때 잡아서 여기까지 엔터. 있지만 범위 잘 되고 있죠? 이렇게 하지만 실상 문제 서류로 만들 때는 이제 요 범위, 이 범위가 채우기 핸들로 옆으로 끌면 자동으로 옆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월계의 170만 5천원을 채우기 핸들로 딱 끌어주면 일단 값은 맞죠. 여기랑 비교해 봤을 때 값은 맞고 더블 클릭했을 때 범위가 더블 클릭 하셔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맞게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입의 합계 월계의 수입 연결해 주면 되겠죠. 는 눌러주고 엔터. 지출 합계는 는 눌러주고 엔터. 이렇게. 자, 현재 잔액. 현재 잔액은 이 값이 현재 잔액이잖아요. 162만 6,250원. 그런데 이걸 연결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걸 연결하면 지금 계속 쓸 거잖아요. 10일, 13일에서 쭉 쓸 건데 그러면 잔액이 안 맞겠죠.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쪽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아는 방법 있으면 네, 저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거 대신 우리는 요 값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죠. 초기 잔액은 10만원이고 수입의 합계가 170만 5천원이면 이 두 개는 더하고 쓴 건 빼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잔액이 나오죠. 자든 초기 잔액 10만원 클릭 더하기 수입 클릭 빼기 지출 합계 클릭 엔터. 이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면 검산의 효과도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5만원 어때요? 그죠? 네, 그래서 아이고 여기를 안 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13일이니까 채우기 핸들로 내리겠습니다. 뭘 해야 5만원이지? 푸시.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값이 맞게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얘네들도 있구나. 네, 문서가 완성이 되죠.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1월 10일에 주유를 했는데 안 적었습니다. 뭐 예전에 수기로 작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아래에다 적어야 되지만 저희는 엑셀이니까 삽입을 하면 돼요. 삽입을 할 때는 우리 아까 틀고 정도 내가 선택한 곳에 윗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삽입도 똑같아요. 내가 선택한 곳에 윗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1월 10일에 뭔가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1월 10일에 있는 여기에다가 삽입을 하면 요 사이에 하나가 생겨요. 하나의 칸이. 여기 12일 행을 클릭을 하고 삽입을 하면 1월 10일과 10일 사이, 요 사이에 하나가 생깁니다. 저는 12일에 13번 행이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삽입 1월 10일 이거는 10일 똑같으니까 컨트롤 누른 채로 내려야 돼요. 아니면 11일이 되겠죠. 주유 6만원 6만원을 넣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현재 잔액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요 값은 바뀌지 않았죠. 그 이유가 여기 그 원래의 생필품 더블 클릭하시면 여러분 주유는 원래 없던 셀이었잖아요.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생필품은
여기 12번 더하기 4줄의 수입, 4줄의 지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삽입이 되더라도 그 셀 수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변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돼. 그러면 이 수식이 지금 잘못됐어요. 요 칸이. 그 밑에는 맞게 됐죠. 자기 머리 위니까. 예, 맞게 되었어요. 얘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체육 핸들러 여기에 있는 이제 수식을 넣어줄 때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식을 넣어줄 때 체육 핸들러 요 칸까지만 내리시면 안 돼요. 왜? 얘가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여기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체육 핸들을 내리실 때 요렇게 혹은 더 많이 넉넉하게 이렇게 삽입을 했다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위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요. 내 옆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사용할 때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잘 따라오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되겠죠? 검산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러다가 또 삭제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삭제하는 경우. 자, 주요 칸을 삭제를 할 거예요. 여기를 이제 삭제를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안전 문자가 오네요. 자, 삭제를 하면 이 생필품의 얘는 여기에 잔액 더하기 수입 빼기 지출이라고 계산이 되어질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삭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 자, 13번에 저희가 삽입했던 곳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좀 난리가 났네요. 그죠? 막 이상한 문자가 나오죠. 겁이 나는. 자, 일단 샵으로 시작하는 슐랑슐랑 영어가 나오면 아, 오류가 발생했구나 라는 뜻인데 이 오류는 그냥 아, 오류가 발생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하시다 보면 이 REF는 레퍼런스라고 해서 참조하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즉 생필품이 참조하던 부분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왜? 잘못된 곳을 클릭하면 안 되니까.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원래 참조하고 있던 부분이 사라져서 얘가 그 부분을 이렇게 샵 REF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참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여기 떠요. 100줄이다. 그럼 100줄이 다 떠요. 오, 100개가 떴어. 놀라지 마시고 첫 번째 거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는 이제 이 수식을 이 부분을 어디로 바꿔주면 되냐면 바로 머리 위칸 잔액으로 해주면 되는데 바꿔주는 것보다 잘 되어져 있는 걸 체육 핸들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물론 한 칸만 내려줘도 됩니다. 왜? 그 아랫줄은 맞기 때문에 넉넉하게 내려주셔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삽입과 삭제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하다 보면 다 계속 쓰겠죠. 그래서 귀찮으니까 체육 핸들로 마지막까지 쭉 해주세요. 쭉 해주시고 이렇게 감 맞나요? 네. 아이고 우리가 2개를 안 했구나. 요즘에도 월계 누계 사용을 하나요? 저는 보통 이거 월계 누계 많이 사용을 안 해가지고. 자, 누계는 월계는 그 달의 합계를 말하는 거고 누계는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1월 달에는 1월 달 것만, 2월 달은 1, 2월 것까지, 3월은 1, 2, 3월까지 이걸 누계라고 그래요. 4월 달에는 1, 2, 3, 4월까지. 그래서 우리 1월 달에는 누계가 요것만 누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돼요. 는에서. 네. 2월, 3월, 4월 거 만드는 것은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너무 길어져 가지고 여기에 하기에 좀 불편함이 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 1월 26일에 끝났죠. 지금 1월 26일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죠? 1월 27일 거랑 뭐 이렇게 만들 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다 이제 삽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삽입을 하실 때 그 27일 여기에서 삽입을 하면 요 윗줄에 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생겨버려요. 저희가 원하는 건 요 사이에 생기는 게 아니라 아래에 생기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28일 요 월계에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눌러서 삽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삽입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선이 사라졌네요. 그죠? 예, 사라졌으니 블럭 지정하시고 선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월 27일 이 영화 볼까요? 오랜만에 영화 35,000원 체육 핸들로 내렸죠. 자, 그런데 자, 블럭 지정을 해보면 값이 어떻게 됐나요? 뭔가 문제가 발생했죠. 문제가 발생을 했는, 여기는 맞게 됐는데, 여기는 어때요? 끊겼죠? 만약에 여기가 수입이 한 50만원이 생겼다 한다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안 바뀌죠? 여기도 뭐 에러 발생했나요? 수식에 인접한 셀이 생략됐다라고 하면서, 네, 에러가 발생을 했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고쳐주셔야 돼요.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과연 내가 이걸 인지하고 알 수 있을까요? 인지하고 알기가 쉽지 않죠. 또 29에서 또 다시 삽입을 해서 보게 되면 이 범위 보세요. 여기도 여기 이제 떨어졌네. 그죠? 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럼 이걸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되돌리기 90까지만 있어야 되겠죠. 뭘 많이 했네요. 자, 이렇게. 자, 이럴 때는 한 칸이 마지막 26일 거 지워보세요. 쓰려고 보니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삽입을 미리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수식이 맞게 돼요. 이렇게 다시 쭉 쓰다가 아래쪽에 이게 없고 그냥 계속 이어진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월계 누계처럼 딱 끊어지는 부분, 다른 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합계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한 칸이 남았다면, 한 줄이 남았다면 그 줄을 쓰기 전에 뭘 하라고요? 삽입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삽입을 하나만 해 놓는 게 아니라 25일밖에 안 됐는데 아직 많이 써야 되겠죠. 27에서 드래그 하셔서 여러 개를 삽입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어때요? 여기까지 잘 나와 있죠? ES 시키. 더블 클릭해서 ES 시키. 네,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또 귀찮으니까 체육 핸들로 여기까지. 아우, 어떻게 31일까지 딱 맞았네요. 만약에 끝났으면 그때 삭제를 해도 되겠죠. 하지만 뭐 한 줄 남겨둬도 상관은 없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장이 넘어갔어요. 한 장이 넘어가서 이제 두 장이 될 거예요. 저희 그 인쇄를 하면 파일에 인쇄 첫 번째 장, 다음 장. 자, 다음 장은 왜 확대가 안 되네요? 이 부분이 좀 아쉽죠? 뭐가 아쉽냐? 일자, 적요 수입 지출 잔액 비고가 나왔으면 좋겠죠, 여기. 그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게요. 자, 그건 페이지 레이아웃, 인쇄 제목.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제목을 눌러보시면 여기 이게 어디냐면 우리 페이지 설정하는 거 인쇄에서 그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셀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긴 들어가도 인쇄에서 들어가면 이 부분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회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제목을 사용하시면 되고, 인쇄 제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반복할 행, 반복할 열. 자, 반복할 행은 우리가 표현해야 될 이 부분이 이렇게 행으로 이 부분을 반복시키겠다라는 뜻이고, 열은 이 부분을 반복을 시키겠다. 즉, 열은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 있죠.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계속 이어지는 그때 사용하는 거라서 열은 쓰지 않고 여러분 반복할 행만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반복할 행만 사용합니다. 행이기 때문에 드래그 하지 않고 마우스 봐보세요. 화살표 형태로 돼 있죠. 이 행 전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일자, 적요, 수입, 지출, 잔액 중 이 부분을 딸깍 클릭을 하면 점선이 행 전체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반복할 행에는 뭐라고 써졌냐? 달러 6 땡땡 달러 6 이게 6번 행을 의미해요. 만약에 A 열 전체를 의미한다. 달러 A 땡땡 달러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6번 행이 반복할 행인데 이 인쇄 제목은 첫 페이지에서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두 번째 행부터 얘를 찍어주고 데이터를 넣어주는 형태로 작성이 됩니다. 확인. 자, 파일, 인쇄. 첫 번째 페이지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네, 어때요? 일자, 적요, 수입, 지출, 잔액, 비고가 잘 표기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10장이 되던 20장이 되던 이 부분은 항상 이 페이지에서부터 네, 먼저 표기해주고 데이터가 인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강 현금 출납 후 만들어 보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